안녕하세요, 이티입니다. 저번에 마지막 벨페 약간 이러면서 말을 했었는데 패치가 한 번 더 있을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패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진짜 마지막 벨페 메타 설명의 티어표가 아닐까 싶으면서 이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직업이 좋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할 기회가 온 것 같아서 했습니다. 또 지금 이번에 빨리 전설을 다는 게 좋은 게 10주년 확장팩 좀 재밌어 보이는데 그 전에 조금 전설을 찍어 놓고 해놔야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매크로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한번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지금 바로 제작을 했고요. 자, 그래서 현재 메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현재 벨페우 초반에는 이제 완전한 가위바위보 싸움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냥꾼과 성기사를 제외한 이제 모든 직업이 각자의 이제 덱이 가진 뭔가 개성이나 아니면 이런 스타일로 인한 상성표를 좀 그리고 있었어요. 결국 이제 덱들이 정제가 되고 딱 필요한 카드들만 들어있게 되면서 이제 마법사 상대로 이 불합리함을 좀 느끼는 직업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법사를 많이 플레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메타가 좀 버프를 먹은 마법사를 위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대운빨의 시대가 한 번 더 왔다. 지금의 마법사는 좀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 덱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냥 빠친코 메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바로 마법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마법사는 현재 롬메스 법사가 있고요. 자, 마법사가 강해진 이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법사가 강해진 이유의 가장 큰 이유죠. 마력 구태자의 버프. 이제 버프 이전에는 이제 전투의 함성, 내 손에 있는 주문들을 비용이 2 높은 주문들로 변신시킵니다. 실제 비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프 후에 전투의 함성, 내 손에 있는 주문들을 비용이 3 높은 주문들로 변신시킵니다. 이렇게 너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기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고점이 너무 높습니다. 좀 기상천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고점만 따지면은 솔직히 기존의 미니팩 그 전에 너프 당하기 전 발굴 도적보다 좋은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법사가 패치 전에 뭐가 문제였냐 하면은 초반 템포가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시프 법사가 그냥 똥덱이 돼버렸어요. 초반에 맞다가 그냥 지는 덱. 근데 이제 그거를 마력 구태자가 완벽하게 커버해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초반 템포가 강한 덱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이제 4만화, 5만화 때 마력 구체자를 이용한 한방 역전 약간 요런 거를 보여주는 덱이지 막 초반부터 1, 2만화 때부터 이 밀어붙이면서 요런 덱은 아닙니다. 오히려 1, 2만화는 약간 쉬어가는 마력 구체자를 좀 더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이 초반에 쉬어가는 덱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 템포는 아주 약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마의 너프가 좀 유의미했죠. 왜냐하면은 법사한테 흑마의 너프가 없었다면은 이 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못 나왔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도 은근 흑마를 만나보면은 그냥 어이없게 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살짝 보입니다. 꽤 보여요. 그래서 이제 흑마의 너프로 인해서 흑마가 약해졌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여러 덱들이 나오니까 초반에 주문 모으는 플레이가 다른 덱들 상대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덱이 만화 사기를 치고 그리고 그 만화 사기를 치는 그 주문들도 랜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완벽한 카운터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고점이 높다는 얘기도 되겠죠, 이 덱이. 그럼 강해진 이유 말고 마법사가 현재 메타에서 강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만화 사기. 이 마력 구체자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평균적으로 상대보다 12만화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평균적으로 12만화의 이득이지 조금 어떻게 볼 때는 내가 만약에 전턴에 이제 해양샘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9개. 그럼 몇 만화야? 27만화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말이 안 되는 플레이다. 카드 하나로. 그리고 이 덱이 고점이 높은데 리스크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왜냐면 일단은 내가 가진 주문에서 그 주문들을 3만화 이득인 주문을 보는 건데 그것도 코스트는 그대로. 근데 거기서 손해를
본다라는 게 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3만화 3, 4 이 마력 구체자의 기본적인 하수인의 스탯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레이의 리스크가 너무나도 적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강력하고 까다로운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마력 구체자로 만화 사기를 치는 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마력 구체자를 이용하기 좋은 주문들을 찾는 카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극한 반복이라든지 아니면 박학다시 아니면 오색정령 뭐 요런 아니면 비전고룡 기적의 판매사 이런 주문을 기본적으로 손에 갖고 오는 하수인들이나 아니면 주문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있음 폭발의 룬, 뭐 마법 차단 요런 사기 비밀을 많이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한 너무나도 유리한 심리전을 이용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콤보덱 상대로도 아주 좋은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덱이.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 하나가 이제 너무나도 많은 승리 플랜을 갖고 있어요. 일단 아까 말한 마력 구체자를 이용한 이제 기상천외한 주문 사기 플랜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아주 뭐 단적인 예시고 자주 일어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6만화 주문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마력 구체자로 전선대치라는 카드를 뽑았어요. 그게 이제 무엇이냐 이제 덱에 있는 하수인을 다 뽑는 겁니다. 그 필드가 한쪽 필드가 꽉 찰 때까지. 근데 그걸로 제가 전사에 이제 모든 콤보 파츠를 뽑아서 이긴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물통 흑마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준 이 죄악의 교향곡이라는 카드를 이 2번을 써가지고 한 게임에 이제 롬메스까지 이용해서 총 4번을 써서 덱을 50장으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플레이도 종종 가능하고요. 그리고 게임이 조금 늘어진다 싶으면은 이제 시프를 이용한 원턴킬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마력 구체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롬메스를 이용한 강력한 한방 혹은 온몸 비틀기도 마지막에 가능하죠. 자, 그럼 마법사의 약점이나 단점을 말해보자면은 초반 템포를 마력 구체자에게 너무나도 의존하는 덱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 잘 풀린 도적이라든지 아니면 흑마라든지 이런 상대한테는 너무나도 쉽게 지는 상황도 종종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점 이제 이거는 모든 운빨덱의 약간 공통점이죠. 결국 저점은 존재한다. 이제 운이라는 요소가 어쨌든 엄청 크게 작용되는 덱입니다. 뭐 마력 구체자가 없다면 아니면 뭐 특정 카드를 못 찾았다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전사나 부루 뭐 이런 데서 있음이나 이런 걸 못 찾아버리면은 이제 순식간에 불리한 상성으로 가는 매치업들이 몇 개 있다. 또 요런 게 아주 큰 이제 이 덱의 단점이 되겠죠. 자, 그럼 법사는 뭐 여기까지 보면은 다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할 직업은 이제 도적이 있죠. 도적은 발굴 도적도 있고 기계 도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여전히 체급이 좋아요. 법사에 아주 조금 밀려서 그렇지 여전히 강력한 덱이고요. 기계 도적, 발굴 도적 둘 다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제 발굴 도적이 조금 더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덱을 중심으로 약간 얘기를 하고 이제 기계 도적이나 아니면 여기엔 안 썼지만 제가 미라클 도적 그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살짝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적이 강한 이유를 보자면 여전히 단단한 체급. 이 체급이라는 단어를 제가 예전부터 쓰고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말하는 의미가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실 제가 말하는 체급의 의미는 좀 기본적인 초반 필드 싸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덱의 안정감을 좀 뜻하거든요.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근데 거기서 이제 도적이 너무나도 좋아요. 이 미니팩 출시 전부터 이어지는 이 환영술사 드릴리 콤보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4코 4사인데 그 하수인이 죽으면 0코 4사를 줘서 그걸 내면 또 발굴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연계가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있던 이제 톱니뼈가시의 사기성 3체력 이하의 하수인을 자르면서 나는 거기에 만화를 소모하지 않고 쭉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이 덱의 이제 고점도 아주 좋죠. 어쨌든 이 덱도 이제 발견이나 행성 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덱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고점은 말도 할 거 없이 세고요. 그리고 이 덱이 법사랑 다른 이제 한 가지 좋은 장점은 이제 멈추지 않는 압박이 가능한 점이죠. 환영술사, 드릴리, 아스탈, 아즈샤라, 피조물, 벨라루크, 비밀 세트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이제 카드들이 이제 도적한테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진짜 초반, 중반, 후반 언제 나와도 괜찮은 카드들 있고, 그리고 이를 이용한 이제 멈추지 않는 압박, 그리고 고점 보기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되게 활용 점정 테스까지 이용해서 고점도 높고 안정성도 좋고 초반부터 후반까지 쭉 그냥 좋은 아주 그런 사기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도적의 약점, 단점을 봐야겠죠. 도적의 약점과 단점은 생각보다 콤보덱에 대한 억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두루나 전사의 역전 타이밍 이전에 상대를 죽이는 일이 가능은 하지만 솔직히 쉽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전사가 좀 더 유리한 매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전사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법사에 비해 약간은 약한 순간 고점. 어찌됐든 현재 메타에서 좀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법사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게 마력 구체자의 순간 고점에 이제 도적의 입장에서 도적이 법사를 상대하는 입장에서 이 마력 구체자의 순간 고점에 좀 도적이 대응을 하지 못하고 확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약간 좀 답답함을 느낀달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사는 시프를 이용한 깜짝 킬각이 가능하지만 도적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뒤처진다. 그럼 이제 요거는 약점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도적이 그러면 무슨 부분에서 법사보다 조금 좋냐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하시다면 이제 고점의 도적 vs 고점의 법사 이거를 얘기했을 때 저는 법사가 이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점의 도적 vs 저점의 법사 요것도 솔직히 법사가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도적의 진짜 큰 장점은 저점이 뜨기 힘든 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어느 정도를 저점이라고 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도적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함일적인 저점이 뜨는 걸 보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정도로 저점이 진짜 높은 덱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사한테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덱의 또 다른 약점 중 하나가 스컬지 환영술사의 유무 차이. 결국 너프를 먹고 메타가 바뀐 현재에서는 스컬지 환영술사를 좀 의존하는 게 커요. 예전에는 벨라로크의 이 36 체력이 36 스탯이 좀 말이 안 됐는데 그게 너프되고 나니까 기본적인 이 도적의 힘을 단단하게 해주고 이 압박을 끊임없이 하게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 부분은 스컬지 환영술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도적 입장에서. 자, 그리고 뭐 여기까지 도적은 얘기하면 되는데 잠깐 기계 도적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얘도 지금 조금 좋아요. 뭐 전사라든지 두루라든지 법사도 마찬가지로 기계 도적에 대한 대처가 마냥 쉽지만은 않다. 여전히 센 덱이고요. 뭐 오히려 사제가 적어진 지금이 메타에 나오기 조금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오물통 흑마가 있을 때보다. 하지만 만약 이 덱이 늘어나면은 반향을 채용하는 법사도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요것도 예상은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기계도적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돼서. 그리고 이제 미라클 도적에 대해서도 조금은 얘기하자면 이건 역시 사기다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괜찮은 혹은 좋은 덱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마 역시나 이제 사제의 줄어든 점유율에 의한 현상이겠죠. 자, 그럼 전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사는 현재 브란 전사랑 오딘 전사가 있고요. 레나탈이 좀 빠진 느낌이죠. 뭐 전사는 여전히 좋은 덱이지만 항상 이제 느낌은 결국 이 덱은 1티어 말석 1티어의 가장자리에 좀 차지하고 있다. 왜냐면은 약간 이 덱이 좀 수동적인 느낌이 강한데 이 직업이 지금 그래서 결국 1티어 말석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전사가 강한 이유를 보자면은요. 이제 흑마의 너프가 아주 유용하죠. 이제 강력한 필드 그리고 정리에도 남는 강력한 오물통을 쓰는 흑마가 너프를 먹은 게 전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전사가 콤보 덱 치고는 속도가 정말 빠른 덱입니다. 왜냐면 지금 콤보를 이제 드로우를 다 뽑아서 콤보를 빨리 쓰는 브란 전사라든지 아니면 오딘 전사가 유행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시프를 이용하는 법사에 비해 오딘이든 브란이든 속도가 훨씬 빠르다. 약간 법사 입장에서는 방어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더욱 늦춰지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 덱이 지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줄어든 사제의 점유율. 패치 전에 이제 패치의 예고가 나왔을 때, 아, 이거 사제가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닌가? 지금도 충분히 좋고 상위권에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사제가 너무 세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걱정을 했던 거에 비해 사제가 너무나도 줄었다. 오히려 안 좋다 지금. 그래서 핸드 방해를 걱정할 이유가 딱히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사의 약점과 단점이 무엇이냐? 이제 전사의 약점. 이제 저번 패치에도 있었죠. 막는 카드가 만능이 아니다. 체력이 같거나 하수인이 하나여야 하는 이제 칼날 폭풍이라든지, 아니면 뭐 되게 같은 카드가 이거 잘못 쳤네요. 업어야 하는 게 아니라 없어야 하는 리노 같은 조건이 있는 제약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점에서 이어지는, 아까 이제 좋은 이유에서 이어지는 건데, 이제 흑마가 있을 때는 오물수레가 굉장히 거슬렸죠. 왜냐면 오물수레 하나만으로 칼날 폭풍이라는 카드랑 여진 둘 다 못 썼어요. 둘 다 못 썼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막는 카드의 수가 한정적이죠. 요것도 약간은 이제 위에서 말한 막는 카드가 만능이 아니기에 더 집중되는 단점인데요. 여러 장을 못 넣으니까 좀 필드 압박? 이제 지속적인 필드 압박에 약해요. 이게 한두 번은 막을 수 있지만 4번이 되고 5번이 되면은 이제 막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이제 이게 한정적이게 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콤보 덱이기 때문에 드로우 카드랑 콤보 카드 이런 것들이 여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제약기를 덱에 넣을 수 있는 수는 제한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인 필드 압박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수동적이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제 덱에 들어간 카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을 발견하는 카드들은 아니죠. 생성하는 카드들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수 창출을 못하는 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병 죽기라는 아주 압도적인 카운터 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단점이 좀 웃긴 단점이긴 해요. 덱에 들어간 카드들이 정해져 있어서 어렵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저는 이제 법사나 도적 같은 이제 다른 덱들이 이상한 거라 생각해요. 이 발견이나 변수 창출이 너무나도 많은 게 현재 하스스톤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전사는 현재 너무나도 수동적이다. 다른 덱에 비교하면. 근데 뭐 또 그걸 커버할 정도로 이제 콤보가 세고 콤보까지 가는 속도도 좀 빠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드루이드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드루이드는 지금 딱정벌레 드루이드 그리고 토피어 드루이드가 있습니다. 둘 다 메타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덱이라고 생각해요. 막 못 나올 덱은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드루의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드루의 장점은 일단 좋은 카드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오나, 요그, 리노, 포피어, 피젤 뭐 등등 독립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는 이제 두루 전용 카드라고 해도 될 정도의 시너지를 보여줘요. 요그라든지 피젤이라든지 두루만큼 잘 사용하는 직업이 없죠. 그리고 아까 전사 얘기할 때 속도를 얘기했지만 솔직히 두루는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죠. 너무나 더 빠른 속도예요. 이제 초반 필드를 안 먹는 덱이라면 이제 무조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속도고요. 만화를 펌핑하는 카드들로 빠르게 이오나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이제 그 이오나를 통한 이제 손패를 꽉 채우는 드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콤보죠. 밸류도 있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제 콤보 덱으로서 이제 딱정벌레 30 데미지 단일 콤보는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제 피즈를 이용한 밸류 창출이 너무나도 사기다. 이게 30 데미지를 60 데미지로 단번에 늘리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럼 뭐 거기서 나올 볼상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뭐 80 데미지? 뭐 100 데미지까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밸류 하나만은 진짜 인정해야 될 게 두루죠. 자, 그러면 두루의 약점과 단점이 무엇이냐? 이게 사실 두루는 솔직히 단점이랄 게 크게는 없습니다. 크게 없는데 지금 메타에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현재 솔직히 두루는 최악의 메타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그로라든지 컨트롤이라든지 어느 쪽이든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면은 좀 상황에 맞게 덱을 짜면 너무나도 좋아요. 두루는 왜냐면은 상대가 어그로다 그러면 내가 조금은 욕심을 포기하고 좀 막는 카드들 위주로 넣다든지, 아니면 이 메타가 너무나도 컨트롤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하면은 좀 레나탈도 넣으면서 이슬 절차도 넣으면서
이렇게 상황을 좋게 만들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이 고점이 높고 지속적인 카드 생성이 가능한 도적과 법사가 티어덱인 거 진짜 너무나도 불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단점인데, 법사의 존재. 이거 이제 자세히 말하자면 위의 단점을, 이제 초반 필드 전개도 가능하고 방어도도 쌓을 수 있는데, 이 있음이라든지 마차로 이제 방해도 가능한 법사가 이제 일황이라는 게 지금 두루 입장에서 굉장히 뼈가 아프죠. 뭐 요렇게 보시면 이제 두루에 대해서는 딱 다 지금 현재 두루의 위치, 상황 이런 거 완벽히 파악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흑마법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죠. 흑마법사가 이제 전 패치에서 1황이었지만 너프를 먹은 그런 직업입니다. 현재도 오물통 흑마법사 한 덱만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흑마의 장점, 이제 여전히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1티어 덱이 먹을 수 있는 너프 중 가장 약한 너프를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덱의 정체성, 그 플랜과 정체성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속도, 무엇 하나 느려지고 약해진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 하나가 이제 마법사를 불쾌하게 합니다. 현재 메타에서. 현재 메타에서 1티어 앞라고 볼 수 있는 법사의 플랜을 좀 강제시켜요. 법사는 흑마법사를 만나면 좀 초반에 주문 찾는 플레이들을 하기가 굉장히 불쾌하고요. 강제적으로 마력구 체자를 통한 힐을 쳐서 이겨야 하는 이 플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력구 체자가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흑마한테 지는 판들도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위에 이제 마법사를 불쾌하는 것과 이어지는 장점인데, 오히려 좋은 약간 받쳐주는 환경과 메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제의 빛이라니 고통스러워를 폐기물 처리 제거 요원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 77에서 57로 스탯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또 두루는 밤그늘 꽃망울을 이제 빼고 도적은 천둥 인도마를 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조금 거슬렸던 이 너프 전에 흑마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내가, 물론 하수인들의 스탯은 약해졌고 주요 카드들이 조금은 약해졌지만 이게 뭐 실제적으로 데미지에 크게 문제 삼을 카드들도 아니었고, 오히려 주변 환경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좀 흑마가 기분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흑마의 단점은 무엇이냐? 일단은 뭐 어쨌든 너프 먹은 주요 카드들이 있고요. 뭐 크게 상관은 없다지만 어쨌든 너프는 너프예요. 흑마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건 팩트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도적. 이제 흑마의 초반 템포를 따라갈 수 있고, 천둥 인도마 하나로 흑마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도적에게 아무런 터치도 없었다는 거는 흑마 입장에서는 이제 좋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언제든 흑마가 다시 부활할 때 도적은 발을 잡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죽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역병 죽기랑 무지개 죽기가 있지만, 역병 죽기가 처음에 전사가 많은 만큼, 그리고 전사나 뭐 하이랜더 요런 게 나타나는 만큼 역병 죽기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생각보다 주문 악사가 뜨네 하면서 무지개 죽기가 나왔지만, 주문 악사 그리고 하이랜더 덱들 이 두 개가 죽으면서 조금 죽기의 이 정체성조차 조금 희미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나마 살아남은 이제 불안 죽기 때문에 역병 죽기가 이제 생명의 연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죽기의 장점 뭐냐? 이제 전사의 압도적 카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드로우를 많이 하는 게 기본 플랜인 현재 전사에게 죽기의 역병은 굉장히 불쾌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스스톤 브루의 추가도 이제 있는데요. 요건 이제 전사 외에 다른 직업들한테 밸류가 조금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이 하스스톤 브루라는 카드는 좀 죽기랑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죽기가, 이게 저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죽기가 언젠가 한 번은 드로우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밸류가 떨어졌거나 한 번은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때 이 하스스톤 브루가 너무나도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해결적인 카드예요. 키카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장만으로 덱의 밸류가 높아졌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면은 하스스톤 브루로 2턴을 거의 할 플랜이 생긴다는 건데, 2턴, 최소 2턴. 그게 이제 죽기 입장에서 너무나도 좋다. 그리고 이것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줄어든 스팀 청소 로봇. 이제 사제라든지 전사가
덱이 바뀌면서 아니면은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말 그대로 역병을 넣는 죽기 입장에서 스팀 청소 로봇을 쓰는 덱이 없는 메타는 언제나 호재죠. 그리고 현재 하스스톤에서 또 드로우만큼 중요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모든 덱들이 드로우를 잘하는 직업 아니면 홈패를 이제 잘 만드는 직업, 계속 생성하는 직업 덱들이 많이 살아 있어서 이런 드로우를 많이 하는 상황은 이제 역병 죽기한테 호재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죽기 왜 안 쓰이고 왜 1티어를 못 먹나요? 너무나도 정직합니다, 초반이. 진짜 정직해도 이렇게 정직할 수가 없어요. 이번 확장팩 내내 있던 죽기의 단점 중 하나죠. 그리고 죽기가 1티어를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최소 5만화까지의 플레이가 너무나도 정직해요. 근데 그게 지금 법사라든지 도적 같은 사기를 치는 덱한테는 너무나도 안 좋은 매치죠. 왜냐면은 5턴까지의 플레이가 너무나도 정직하기 때문에 법사나 도적이 사기치기 너무나도 좋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을 주고 사기를 당하는 그런 그림이 너무나도 자주 나옵니다. 이 시초자나 레스칼을 이용한 플레이는 확실히 위협적이나 이 그림이 나오기 전에 허무하게 이제 너무나도 상대에게 휘둘리다가 지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일방적으로 지거나 뭐 이런 판들이 너무나도 잦아요. 요게 이제 조끼의 단점이고 조끼가 결국 1티어를 못했는 마지막까지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술사. 주술사는 이제 저번 패치까지만 해도 성기사, 사냥꾼에 이어 이제 거기에 이제 못난이 트리오로 섞이던 놈들 중 하나인데 살아났죠. 살아났다고 봐야 되고요. 이 정도면은 자연술사로 살아나왔습니다. 자, 주술사의 장점. 이제 비교적 느려진 게임의 템포인데요. 패치 이후에 이제 앞으로 조금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낮아진 흑마의 점유율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살짝 느려진 이 게임의 템포가 이 데미지 템포가 자연술사의 힘을 여전히 보여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어느 덱보다 이 덱은 빠른 고점 콤보 덱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운만 따라주면 5, 6턴의 킬각이 나오는 미친 덱이고요. 그만큼 파괴력 하나는 왔다. 진짜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덱의 단점은 뭔가요? 아니, 이렇게 호재만 있는데 단점이 뭔가요? 하면은 이제 가장 약한 방패다. 이제 콤보 덱 중 가장 위험한 칼을 가졌지만 가장 약한 방패를 지녔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손패가 꼬이거나 내가 킬각이 안 나오면은 이거 지금 뭔가 콤보를 하기에 무리가 있는데? 그럼 지금 이번 턴에 뭐 하지? 할 때 그 중간에 버텨주는 카드가 조금 모자라요. 아니, 모자라는 상황이 나와요. 왜냐면은 콤보를 써야 되기 위해 아끼는 카드, 그리고 그 콤보를 쓰기 위해 중간 버팀목을 해주는 카드, 이런 거에 이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점, 불편한 전사와의 매치요. 사실상 이제 전사는 체력 60을 가졌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전사가 주술사만 만나면은 이제 방어도 카드를 미친듯이 쓰거든요. 요게 너무나도 불편한데, 왜냐? 성공권은 주술사에게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 덱의 장점? 그 무슨 덱보다 빨라요. 하지만 그 딱 성공권이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카드가 손에 없다?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은 전사에게 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체 발광 2장은 거의 웬만하면 필요하고요. 근데 이 생체 발광 2장을 갖고 있다는 게 솔직히 그렇게까지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불쾌한, 막 진짜 못 이긴다 이 정도는 아닌데 좀 불쾌한 매치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가장 크죠. 어려운 난이도. 이 덱도 콤보 덱이고 이제 가장 강한 칼이지만 좀 방패가 약한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실력에 따른 덱의 성능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덱은 프로들 사이에서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갈릴 정도로 아주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직업 보겠습니다. 악사. 악사는 이제 메타 초반에 주문 악사가 굉장히 핫했죠. 저도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는데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사라진 모습입니다. 자, 악사의 장점은 무엇이냐? 이제 성공권. 적의 명치를 공격하는 원플랜이기에 간단하고 상대도 나의 플랜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덱들이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에 집중을 못하고 제 플랜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돼요.
요거를 강제하는 거에 있어서 좀 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런 덱이 좀 취향인 분들. 흔히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하죠. 게임에서. 되게 또 다른 좋은 점은 이제 체력 보존이 장점이 아닌 도적과 법사가 1티어인 것도 나름 괜찮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데미지. 이그니스를 이용한 질풍 한방 콤보는 뭐 불안 전사라든지 뭐 어떤 방어도를 쌓는 직업도 한 방에 박살낼 수 있는 힘을 그런 고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덱의 재미가 또 쏠쏠하죠. 하수인이 3장밖에 들어있지 않은 이 덱의 메커니즘 자체가 좀 재밌는 요소고 좀 덱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 덱을 패치 초반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악사의 단점은 무엇이냐?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너무나도 심한 원플랜. 상대가 내가 무슨 짓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전략으로 나오면 게임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도적이라든지 법사라든지 아까 체력을 보존하는 게 장점은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직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발견, 생성 카드 요런 게 주류인 덱이니까요. 요게 이제 중요한 덱이니까 상대가 악사다. 그러면 그럼 나 막는 카드만 찾으면 되네 하면서 막는 카드, 체력 보존 카드를 찾는 이런 플랜이 아주 악사한테 제대로 먹혀들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불편한 전사와의 매치업, 얘도 마찬가지로 방어도를 많이 쌓는 전사와의 매치업에서 이그니스의 질풍검을 빨리 얻지 않는다면은 이기기가 너무나도 힘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하수인의 부재. 이제 하수인이 없으므로 데미지를 넣어도 필드의 부재로 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요거는 상대가 필드를 까는 덱이든 아니면 상대도 마찬가지로 콤보 덱이든 다 적용되는 말이죠. 자, 이제 사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사제가 이제 패치 전에 조금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상위권에서는 실제로 사제가 꽤 괜찮은 성적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흑마 죽고 이런 거 죽으면은 이거 사제가 왕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좀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장점과 단점을 말 안 할 거예요. 왜냐? 이 사제라는 직업 자체가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얘기해 주자면은 메타가 지금 너무나도 맞지 않아요. 이 마법사의 떡상이 너무나도 불쾌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기존에 있던 도적 같은 사기는 막아서 이긴다는 플랜이 가능했지만 마법사의 사기는 시프라는 이제 콤보 플레이도 동시에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제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나도 어려운 매치업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나가 사제라든지 천공의 로봇 사제로 좀 밀고 나가는 게 해본진 않았지만 만약에 시도를 해본다면은 이런 쪽을 오히려 지금 밀어보는 게 더 낫지도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조금 이 하렌이나 컨트롤은 좀 안 좋아 보여요. 이 법사가 좀 상성적으로 안 좋은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성기사 사냥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얘네는 망했죠? 보이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이제 좀 이거를 따로 말을 하자면은 좀 얘네는 장점, 단점 이런 것보다는 사냥꾼과 성기사가 부진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좋은 카드들을 좀 받을 때마다 확장팩 때 받을 때마다 좀 너프를 먹은 두 직업이죠. 솔직히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받는 카드들도 그렇고 아니면 너프 당하는 것도 그렇고 좀 처분이 과해요. 약간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그로가 센 거를 이 성기사랑 사냥꾼이 센 거를 하스스톤이 개발자라든지 운영하는 그쪽 팀에서 이걸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 진짜. 아니 솔직히 이해가 안 될 정도야 이게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때까지 받은 좋은 카드들로 승부를 이제 보는 좀 굿스터프들과 이제 한 장의 카드들 좋은 카드들이 모여서 이제 승부를 보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약간 좀 많이 뒤처진 모습을 보여요. 이 마지막 메타에서 야생을 가기 전에 하자 있는 카드들이 너무나도 많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돼. 그냥 싸움이 안 되는 느낌이 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모든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티어표 만든 거 한번 보시고 이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어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1티어
법사 도적 전사라고 봤고, 그리고 이게 제가 항상 티어표를 만드는 기준은 무엇이냐, 1티어 체급이 지금 좀 많이 좋다, 체급 자체가 좋다, 그냥 뭐 어떤 덱을 상대로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티어는 뭐 체급 면에서는 조금 밀릴 수 있지만 지금 나와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덱?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티어부터는 약간 조금은 뭔가가 하자가 살짝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티어는 지금 메타에 못 나오고 있는 덱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조금 걱정됐던 게, 애매했던 게, 법사 빼고 다 2티어로 내리거나 아니면 흑마까지 1티어로 올릴까를 생각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하자 해서 1티어, 2티어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제를 4티어로 내릴까 하다가 아직은 성기사 사냥꾼 취급까지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3티어 말석에 놓았습니다. 자, 그럼 뭐 여기까지 하면은 뭐 티어표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괜찮은 덱들, 제가 생각하는 뭐 추천하는 덱들은 이제 덱 설명란, 영상 설명란에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덱 코드를.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덱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이번에 이틀 쉬었지만 유튜브랑 방송을 뭐 오늘까지 해서 3일이죠. 3일 쉬었지만 이제 좀 좋지 못한 또 결과를 갖고 와서 좀 죄송하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죄송할 것까진 또 아닌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원래 박제에 성공했으면 이제 이번 달까지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등수 박제를 위해서 오히려 깔끔하게 포기하고 뭐첫 번째 도전이어서, 그리고 저도 그렇게 큰 미련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 도전 치고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메타가 안 받아줬던 게 컸던 것 같아서, 이런 저는 운빨의 메타를 좀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계산이 안 되는 영역이 너무 커가지고 좀 짜증나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은 내일 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